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주택 인허가의 빠른 증가세가 우려된다며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국내 증권사들이 ELS 등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는 등 증권사들이 ELS에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미국과 국내에서 모두 올 연말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K-세일데이에서는 의류와 잡화가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은퇴 준비 실수로 자녀를 먼저 지원하고 노후 준비는 뒤로 미루는 것이 꼽히고 있지만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 대신 자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인허가의 빠른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시사한 것이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서울 강남구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증가세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 정착을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고 다음 달에 있을 LH 부지 4차 공모 시부터는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 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부지 공모 시 주거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올리고 중견업체들이 세탁과 경비 등 전문 서비스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주택업계 간담회에는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3분기 국내외 증시 급등락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 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파생상품 손실로 올해 3분기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보다 37.8% 감소한 7,472억 원에 그쳤습니다. 증권사들은 3분기 채권 운용에서 1조 7,291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주가 급등락 와중에 ELS 해지 여건이 악화돼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1조 3,187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또 국내 주가 하락 탓에 주식 자기 매매에서도 24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다음 주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를 앞두고 산유국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산유량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면서 헤지펀드들이 유가 하락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런던 시장에서 국해산 브렌트유의 선물 옵션 매도 포지션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1억 4,10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옵션 매도 포지션 규모도 10월 초 이후 60%가량 급증해 2억 배럴에 육박하는 등 헤지펀드들의 원유 매도 포지션 규모가 올 들어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석유 수출국 기구는 유가 급락세에도 산유량을 동결해 지난해 배럴당 115달러까지 올랐던 원유 가격이 최근 40달러 초반대까지 폭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회의에서 오펙이 예상과 달리 감산 결정을 발표할 경우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원유 매수가 이뤄져 유가가 급등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미국 불프 기간에 소비자들을 뺏길까 국내 유통업체들도 올해 마지막 할인 행사인 K-세일데이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해외 직구냐 국내 쇼핑이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각 할인 행사마다 어떤 물건들이 저렴한지 한지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동안 업체별 평균 할인율이 40%가 넘다 보니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방과 시계, 전자제품 등 최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프 때에는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특히 가전제품 가격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가 내놓은 삼성전자 UHD TV 가격은 초특가 기준으로 150만 원, 국내 판매가가 37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20만 원 차이나 났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 국내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는 37만 원, 불프 기간에는 23만 원으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미국 인기 의류 브랜드인 갭과 폴로 등은 50% 이상 세일폭을 넓혔고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은 국내 판매가의 절반인 8만 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초특가 행사가 몰린 행사 초반에 의류나 생활제품은 할인율이 90%까지 떨어지는 연말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내 유통업계는 물론 제조사까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할인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이 참여한 K-세일데이 행사에서는 의류와 잡화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롯데는 역대 최대인 780개 브랜드를 모았고 현대백화점은 코엑스 전시장에서 8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가전 중심으로 할인을 하는 것과 비해서 전 상품군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세일에 맞춰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사상 처음으로 50% 할인에 들어갔고 고가 가구들도 직구 제품과 가격차를 좁혔습니다. 거스에두드 3인 소파의 국내 판매가는 314만 원으로 아마존 판매가와 불과 6만 원 차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해외 판매 모델에 한국어 설정을 적용한 스마트 TV 등 할인 기획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LG전자도 UHD TV 세 종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폭스바겐 사태와 차량 화재 등 최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수입차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이 고객의 차를 고쳐서 집까지 가져다주고 아예 정비사가 차량이 있는 곳으로 출동하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BMW의 서비스 센터입니다. 정비사가 작업을 마친 차량의 정비 내역과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듣고 있는 사람은 차주가 아니라 BMW 코리아의 다른 직원입니다. 고객을 대신해 차를 입고하고 점검과 수리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고객이 있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차를 돌려주고 정비사를 대신해 수리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시면 저희 서비스센터에 상주하시는 전담 기사님들이 직접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셔서 차량을 서비스센터로 픽업 그리고 딜리버리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또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셔틀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에서는 차량 수리를 맡기고 간 고객들에게 셔틀카로 시내 번화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수입차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푸조와 시트로행을 판매하는 함불모터스의 경우 아예 정비사들이 직접 24시간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갑자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비사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볼보와 토요타는 무상 보증 기간을 기존보다 늘렸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부품 물류센터 규모를 3배 더 키웠습니다. 부품값과 공인비 등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입니다. 폭스바겐 사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은퇴 준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삶의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 부부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조주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3, 40년 이상 여생이 남는 게 상식이 돼버려 점점 은퇴 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이 얼만지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시 홀로 남을 배우자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죽음 회피 문화가 있어 상속이나 연명치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놓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전체 비은퇴 부부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를 맞바꾸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다 보니 응답자의 67%가 노후 준비가 어려워도 자녀를 먼저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한국노동 패널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 50대 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출한 자녀 교육비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이나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태도, 의료비와 장기 간병비를 은퇴 후 생활비에 고려하지 않는 생각들을 부부들이 하기 쉬운 실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총 2조 5천여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고 초긴축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등 마른 수건을 바짝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 빅3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긴축 경영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조 8,50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 5천여억 원, 삼성중공업 1,500여억 원 규모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8월 본사 임원을 30% 줄였습니다. 임원들 임금도 기본급의 10에서 20%를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는 1,300명 중 300명을 감축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최근 연수원과 골프장 용도로 활용하던 비핵심 자회사 FLC를 매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은 급여 전액을, 임원들은 절반을 흑자 전환시까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권우갑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중공업 등 조선계열사 부서장들도 급여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흑자 달성 때까지 불필요한 모든 사내외 행사와 각종 연수 프로그램도 중단하고 시설 투자도 모두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2016년 흑자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임원 감축과 비효율 자산 매각 등 기업 구조를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업계에선 후발주자로 시장 점유율도 낮지만 대형마트 내에서만큼은 매출 1위를 다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PB 상품들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마트에서 매출 1등을 다투는 상품들이 실은 이 시장 점유율 하위의 PB 상품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PB 상품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PB 상품이란 대형마트가 업계 후발주자들과 제휴해서 만든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말합니다. 연세우유와 홈플러스가 손잡고 만든 좋은우유 1A, 하늘생약과 이마트가 합작한 노브랜드 물티슈, 롯데마트가 롯데제과와 공동으로 만든 통큰 초코파이 등이 대표적인 PB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PB 상품들이 정말로 그 국내 대형 마트에서 매출 1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연세우유는 우유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4%를 밑돌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함께 만든 좋은 상품 1회 우유 1리터 제품의 경우 홈플러스 우유 총 매출의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1리터짜리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고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울생약과 합작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물티슈도 깨끗한 나라, 유한킴벌리 등 대형 업체를 제치고 올 7월부터 이마트에서 물티슈 판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물티슈 시장 점유율도 10%에서 15%로 상승해 업계 순위 2위로 올랐습니다. PB 상품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공한 PB 상품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기능과 품질만 갖추고 광고, 마케팅, 유통 비용을 절약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물맛을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2위로 밀렸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만든 홈플러스 좋은 상품 맑은 샘물 때문인데요. 이 생수는 현재 2리터 기준 360원으로 910원인 제주 삼다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품을 뺀 PB 제품들이 과자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롯데 제과와 함께 만든 통큰 초코파이는 2년 전 출시하자마자 오리온 초코파이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계단 가격이 오리온보다 30% 저렴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습니다. 이마트가 말레이시아 업체와 만든 노브랜드 감자칩과 롯데마트가 혜태제과와 협업해 만든 통큰 감자칩 역시 가격 대비 많은 양으로 오리온 포카칩과 농심 포테토칩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원래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기업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1위 업체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PB 제품들의 공세가 강력해지면서 1위 업체들도 점유율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파이와 감자칩 시장 선도업체인 오리온은 올 8월 포카칩 무게를 10% 늘린 데 이어서 지난달엔 초코파이 중량을 11% 정도 늘리면서 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LG생활건강이나 모나리자에서도 2, 3천 원짜리 물티슈를 1,000원에 파는 특가 행사를 이마트 매장에서 자주 진행하고 있는데 중량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아예 납품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2013년 종근당 건강과 협업해 만든 이마트 홍삼정 240g이 같은 용량의 정관장 홍삼정 매출을 앞지르자 인삼공사는 이마트의 240g 제품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정관장에 비해서 이마트 제품의 가격이 절반에 불과해서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황이 길어질수록 저가형 PB 상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브랜드들이 마진을 줄이는 식으로 경쟁해 소비자들의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으로 업계를 흔들고 있는 PB 상품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 생계난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에는 46만 8,791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5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 이미 10%를 넘었고 지난해 15%를 돌파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1년에서 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분석 결과 생애 총 연금액을 비교해보면 5년을 앞당겨 조기 수급할 경우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보다 수급액이 약 4,7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5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항목은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그리고 체납액 등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3조 7,832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17억 원을 체납한 셈입니다. 개인 중에는 박기성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가 법인세 등 27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CNH케미칼이 490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SSCP, PA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 3분기까지 고액 체납자에게 모두 2조 3천억 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작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병 의심 질환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을 대상으로 1년간 산업보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검증위의 제안을 수용해 의심 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빠른 시간 내에 독립적인 사내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질병 지원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2017년까지 안전보건과 관련해 총 4,0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 시행 뒤 출고가 50만 원 미만의 중저가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휴대전화 중 50만 원 미만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수량 기준으로 월 평균 34%에 달했습니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단통법 이후 등장한 현상입니다. 중저가폰 판매 증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로 남아있던 80번 환자가 안타깝게 숨을 거두면서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89일 만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연말 송년회에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출하고 송년회는 1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대형 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한 전국 4,300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 의대 교수팀이 성인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계절이 점차 겨울로 기울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났음에도 크게 춥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한편 내일 서울은 구름만 많겠지만 일부 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비는 그쳤고요. 강원도와 호남, 영남 일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은 계속해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생성된 구름대 영향으로 곧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제주 5에서 20, 그 밖의 전국이 5mm 내외가 되겠고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이 5에서 15cm로 매우 많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2에서 5,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경기 북부 내륙이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은 기온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구도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은 비나 눈이 오겠고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내륙은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에서 1도, 춘천 영하 4도에서 1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산간으로는 폭설이 예상되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릉 1에서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호남, 제주도 등 서쪽 지방은 비와 눈이 계속 이어지겠고 전주 2에서 3도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충청 이남 서해안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두터운 겉옷이나 머플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